책을 써서 또 강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는 실제로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1시간 반 정도 잘 들으시면 이제 영어 성경도 읽으실 수 있고 또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은 수출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세련되게 성경 말씀도 영어로 많이 보고 하시면 선교 나가셨을 때도 말씀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부제를 햄버거 잉글리시로 정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햄버거 있죠? 이 햄버거가 가면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네. 영어도 실제로 핵심 원리만 알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강의 안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 오후 시간이고 해서 좀 이렇게 졸려오실지 모르겠는데 20년 동안 남들이 공부해도 못하는 거 오늘 1시간 반 만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렵거나 뭐 이렇게 밀도 있게 하지는 않고 아주 쉽고 이해하기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좀 유념해서 보시면 많이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광스럽게도 저는 지난해에도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쉽게 일어난 기적 1시간에 끝내는 영어로 해서 강의를 드렸었는데 그 후에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특허를 내면서 책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들으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점에 우리 기독교 서적 코너에 가서 보시면 그 뭐 말씀 묵상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모든 책들이 한글 영어 한글 영어 이렇게 잘 그 혼합을 해서 이렇게 그 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한국어 중심의 언어 환경이 되어 있는데 동남아에서도 특히 뭐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해외 여러 나라들이 영어를 거의 공용어 비슷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자기네 나라 외에 적어도 2개, 3개 언어는 다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도 좀 영어가 공용어화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하시고 현재 학교나 학원에서도 너무 문법 위주, 시험 위주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모든 분들이 영어는 어렵다 생각하시고 늘 하시는 말씀이 20년 영어 공부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쉬운 걸 다들 어렵게 하고 어려워하고 있지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데일리 바이블 다 영어, 한글 같이 나오고요. 뭐 GT 역시 그렇고요. 날마다 샘 솟는 샘물도 뭐 한글 영어 같이 나오고 있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 생명의 삶 전부 다 이렇게 기독교 서적들이 영어를 함께 실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익히시고 나면 이러한 책들을 편하게 좀 같이 보시면 이 영어 내용들을 읽으면서도 공부가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앞으로는 아닐 테니까 이제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믿는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이제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놀이가 하나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이름이 이제 고스톱이라는 건데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세요. 근데 하시는 이 고스톱 게임을 하려면 이거는 1이고 이거는 3이고 이거는 8이고 이걸 알아야 고스톱을 하잖아요. 그렇게 영어에서도 A, B, C, D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영어가 좀 될 텐데 일단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알파벳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보통 뭐 SK, LG,
KD 이 영어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들이 풀어 쓰지 않고 대부분 영어로 해버려요. 이래저래 해서 이제 영어는 잘 하셔야 되고 하면 또 요즘 이제 갑을 관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영어를 하시는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은 바로 이제 시장을 이제 전 세계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 내에서 어렵게 하청업체로만 머물러서 이렇게 원가 이제 절감이 아니라 아예 원가를 삭감당하고 이런 경우를 이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도 영어가 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화투 고수톱에서 보통 고돌이 얘기를 하잖아요. 고돌이. 왜 고돌이라고 할까? 보시면 이 고돌이라는 말은 일본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 고는 5, 그리고 도리는 3. 그래서 고돌이라면 하나, 둘, 셋, 넷, 5마리 이게 3가 되면 이게 점수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보통 광이나 뭐 고돌이나 뭐 홍단, 청단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이제 점수 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는 거 점수가 될 만한 거 먹으면 좋은데 못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하나를 내야 되니까 비풍초 똥83 이렇게 내면서 전략을 구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영어가 완벽하가 안 되면 이런 순서로 내듯이 여러분이 영어를 어떻게 구사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익히시고 나면 하실 거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입니다. 영어로 이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 위해서 영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4가지 언어 활동은 문장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읽든 쓰든 말하든 듣든 영어의 문장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영어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익혀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랄만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화가 굉장히 많죠. 영화 속에 아니면 드라마 속에 영어 대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또 영어책도 엄청나게 많죠. 또 영어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어떤 영어의 말이나 글도 실제로는 딱 둘 중에 한 가지. 영어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도 이 사실은 실감을 못 하시는데 수많은 문장, 말과 글들이 실제로는 어떤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거나 무엇을 한다라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거나 그 주인공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둘 중에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과 글들이 넘쳐나도 그 영어가 실제로는 꼭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한다. 이것이거나 그 동작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거나 딱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굉장히 우리말에서는 상상 못할 정도로 영어가 특이하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어가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가 문장 단위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 문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하면 어떤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거나 그 상태를 묘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든 글을 쓰든 결국은 우리도 누가 뭘 한다 이런 내용을 쓸 것이거나 그 주인공은 어떠한 상태거나 딱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문장은 둘 중에 하나인데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그걸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상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통상 이거를 그냥 동사라고만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동상사가
그래서 그 모든 문장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주인공이 오고요. 그 주인공이 하는 동작이 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공의 동작의 대상, 목적물이 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타일의 문장의 구성 원리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주인공이 있고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어가 옵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은 이 보어의 내용과 같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문장, 이 세상의 모든 문장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걸 또 외워야 되느냐? 어떤 땐 동작이고 어떤 땐 상태냐? 어려울 것 같죠? 전혀 안 어려워요. 주인공 다음에 비동사가 오면 그 한 동사가 오면 주인공의 상태입니다. 비동사라는 동사 외에 나머지 동사가 오면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말과 글이 있을 때 1번 스타일과 2번 스타일의 비율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여긴 동사 하나뿐이지만 여기 50%, 여기 50%. 이 정도로 나누죠. 왜 이런지에 대해서 뒤에 가시면 납득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문장이 갈라지는 기준은 동사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라고 했을 때 동사가 뭐냐가 문장의 형태를 결정하잖아요. 이 동사에 대한 영어의 정의를 보셔도 그렇습니다. 동사라는 거는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영어 사전에 동사는 어떤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문장은 동사가 결정하는데 이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으니 동사가 중요하려니와 문장은 실제로 이게 양대 핵심 영어 문장 구성의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는 결국은 이 둘 중에 한 문장으로 다 끝납니다. 뒤에 가서 예문도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원리를 이제 예문으로 보시면 훨씬 납득하기가 쉬우실 텐데 첫 번째 스타일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러한 구조라고 그랬죠. 주인공 유진이라는 주인공은 write 쓴다, 쓰다라는 동작을 하는 거죠. 쓰는 대상물 a letter, 편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러한 대상을 가지고 편지라는 대상을 가지고 쓰는 동작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스타일의 문장 구조예요. 두 번째 문장 구조는 유진 is a teacher. 유진은 선생님이다. 주인공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 내용. 뭐 너무나 많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문장, 숫자의 문장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놀랍게도 이 둘 중에 한 가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보면 첫 번째 스타일의 문장이 이런 거죠. Jesus loves you. 예수라는 주인공께서는 당신이라는 대상을 사랑하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스타일의 문장 구조고요. 두 번째는 God is love. 하나님이라는 주인공께서는 사랑이라는 그러한 상태, 존재이시다. 그래서 동작과 상태로 모든 영어 문장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오늘 다 익히고 나서 댁에서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오늘도 좀 보기는 할 건데요. 아, 정말 맞는지 보세요. 놀랍도록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영어 문장들이 아니면 말로 표현되는 영어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쉽다고 생각해요. 영어의 문장의 구성 원리를 일단 이렇게 다 익히신 거고요.
혹시나 영어는 일반 동사 아니면 비동사라고 그랬는데 비동사는 단 하나의 동사라고 그러는데 비동사라는 게 뭐야? 이렇게 아직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라는 거는 보시면 영어에서 그 어떤 대상이 하나냐 둘 이상이냐를 일단 갈라요. 그래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 중에서 나 본인의 경우에는 이 비동사라는 원형이 약간 형태를 달리합니다. 나 본인은 I am 이렇게 달라집니다. 약간 모습이 변형됩니다. 상대방 너는 you are 이렇게 약간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모습을 달리합니다. B는 원형이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모습을 바꾼 변형. 보셔서 근데 말씀을 하실 때는 뭐 이렇게 I is, he am 이렇게 매치시키시면 안 되고 꼭 자기 파트너와 같이 다니게 하시는데 어쨌든 전부 다 비동사의 약간의 모습을 달리했을 뿐이고 비동사라는 하나의 동사는 동사처럼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보시면 역시 비동사도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아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니면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상태, 속성 이런 게 어떤 성격 이런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동작이 아니고 비동사는 그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걸 비동사인데 주인공에 따라서 약간 아까 모습을 달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이 비동사는 이런 데 쓰는 거. 뭔가 동작에 뭐 간다, 뛴다, 잔다, 뭐 싸운다, 죽인다 이런 뭔가 동작이 아니고 주인공이 그러한 상태이다. 이게 비동사입니다. 이 친구가 50%를 차지하니까 엄청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I am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라는 주인공이 어떠한 내용을 가진 존재인지. 그래서 동작과 상태를 이제 개념을 잡으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장은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있을 때 이거를 오늘 수업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는 늘 약어로 씁니다. 그래서 subject라고 하는 주어, 주체를 앞으로는 s로 쓰겠습니다. 이 s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verb를 B자만 가서 약어로 쓰겠습니다. 동사로. 그 다음에 그 대상, 목적물을, object를 O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SVO 하면 첫 번째 스타일 문장 틀이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비동사도 역시 동사는 동사인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니까 역시 B로 똑같이 표시하고요. 보어는 컴플리먼트의 약자 C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SVC 하면 두 번째 스타일,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낼 땐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주인공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첫 번째로 표시를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요 틀만큼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유년 시절에 혹시 벽돌 공장을 좀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벽돌 공장에서 보통 이렇게 구멍이 3개가 있어가지고 이 나머지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워서 이제 벽돌을 쭉쭉 찍어내죠. 그런 식으로 영어 문장은 이 둘 중에 한 틀을 가지고서 찍어내죠. 또 보셨을 텐데 흙벽돌을 찍어낼 때는 이 안에가 없습니다. 통으로 돼서 그냥 흙만 다 다져가지고 이 겉에 틀만 쭉 들어올리면 흙벽돌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시멘트 벽돌, 하나는 뭐 그냥 흙벽돌, 이렇게 틀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시는 게 더 이해가 이제 수월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과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척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거의 중심을 다 잡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동사가 거의 척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동작이냐 상태냐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묘사하고자 하는 동작의 동사를 일단 설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정해놓고 그 사랑을 한다라는 동작의 주체를 동사 앞으로 배치시킵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이 사랑하다라는 동작을 하고 그 대상은 You love God. 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정도 의미겠죠. 그런데 영어는 위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동사 다음에 가시 이제 앞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공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의미 다르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라는 주인공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영어의 구조는 주어를 거의 척추와 같은 중심으로 해서 주어의 앞에 오는 친구가 주인공, 뒤에 오는 게 그 행동의 동작의 대상.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보시고 아예 중요한 문장의 틀이니까 한 번만 더 보시면 역시 사랑의 대명사는 로미오와 줄리엣이겠죠. 사랑한다라는 동작을 하는데 주인공이 줄리엣이면 줄리엣 loves 로미오. 줄리엣은 로미오라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고 로미오 loves 줄리엣 그러면 로미오가 주인공이 돼서 줄리엣을 사랑한다. 이 구조. 동사를 중심으로 앞이 주인공, 뒤가 대상, 목적물이다. 이 틀을 보시고 동사 중에는 비동사가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역시 보시면 똑같습니다. 원리는 어떤 상태인 그 주인공은 유진 있어다. 유진은 의사라는 상태이다. 비동사의 내용이 여기 온 거죠. 이번엔 거꾸로 Doctor is 유진. 의사는 우리들 가운데서 유진이다. 다른 애가 아니고 의사는 유진이다. 이렇게 동사 앞에 주인공이고 뒤에 비동사는 내용이요.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고 일반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오는 덩어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사거나 그러실 때도 스몰 사이즈 있으시죠? 크게 봐서 미디엄 사이즈 있으시죠? 또 옷을 살 때 라지 사이즈 있으시죠? 이렇게 문장의 요소의 주어, 목적어, 보어에 아주 작은 단어라는 사이즈가 올 수도 있고요. 중간 사이즈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아주 큰 사이즈가 주어, 목적어, 보어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커지는 게 영어를 잘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시인들이 써놓은 게 식구죠. 여러분들이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는 우리 성경의 시편에서도 그렇고 시는 대부분 단어들을 주로 집약을 시켜놓습니다. 응축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보시면 woman이라는 단어, in이라는 단어, lo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구는 결합이 된다 그랬죠.
인, 사랑 안에 있는 사랑에 빠진 여인. 하나, 둘, 세 개의 단어가 아주 기술적으로 결합이 돼서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죠. 문장 안에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신데, obstacle은 장애물이라는 명사예요. 그런데 major obstacle 그러면 주된 장애물. 근데 in selling, 영업을 하는데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주된 장애물은, 그러면 벌써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가 결합이 돼서 주어 자리에 마치 한 단어처럼. 그래서 이 obstacle 한 단어짜리 스몰 사이즈가 아니라 5개짜리 미디엄 사이즈가 주어 자리에 여기 딱 위치를 하죠. 이러한 기술을 오늘 다 익히실 거예요. 그래서 영업에 있어서 가장 주된 장애물은 is. 그게 뭔지 내용물을 얘기해 주죠. The fear,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of rejection,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왜 얘네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이 구조가 5개 단어가 4개 단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도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9라는 미디엄 사이즈 개념이 이제 이해를 하셨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자녀분들한테 이제 좀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면 잔소리 그냥 1절만 하시고요. 이러는 자녀들도 있어요. 또 뭐 이렇게 국가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4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절자가 들어가면 길어요. 문법적으로는 주어와 동사가 다 있는 문장같이 생겼지만 그게 한 단어 역할을 해요. 한 단어로서 주어, 목적어, 보어자료. 예를 들어 보시면 whether he will come or not, 그 주인공 오는 동사, 그가 올지 안 올지, 주어 동사 다 있는 한 문장이 한 단어처럼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올지 안 올지 is doubtful, 의심스럽다. 큰 덩어리가 한 단어의 자리에 오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메모나 이런 거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이렇게 강연도 동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에 다 올려서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뭐 다른 교회, 다른 기업체에 가서 강연하는 것도 계속 다 올리니까 틈틈이 보시고,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저를 팔로잉 하시면 또 날마다 이렇게 내용을 보내드리니까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또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신 바로 가는 영어 책도 나와 있으니까 너무 이거 메모 안 하면 놓친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내용만 아주 오늘 완전 1시간 반 내에 남들이 20년 동안 들어도 모르는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신다,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문장 전체가 한 단어처럼 기능을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I can't believe, 주인공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근데 what you say, 너 주인공 말하다, 네가 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목적어 자리에 문장 하나가 한 단어처럼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This is the book, 이게 그 책이다. 그런데 which I wrote, 주인공 나 있고요, 썼다라는 동사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쓴 책이다. 이렇게 뭔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개념. 또 하나 보시면 as it rained, 주어 동사 다 있죠.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오면 따라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I could not come, 나는 올 수가 없다. 덩어리 전체가 한 단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단어의 크기가 이렇게 소, 중, 대, 대중, 소와 같은 형식을 갖는 것까지 또 부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영어의 어떤 부수적인 내용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요리를 하는 이제 쿡방 아니면 먹는 걸 하는 이제 먹방 이 인기가 아주 식을 줄 모르고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 요리사가 뭐 요즘은 뭐 백종원 씨가 거의 대명사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신의 요리를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소금을 이제 어떻게 넣습니다. 뭐 마늘, 파를, 고춧가루를 어떻게 넣습니다. 또 음식에 자신이 없거나 좀 이렇게 꼭 필요하거나 할 때는 뭐 설탕을 넣습니다. 이렇게 요리사는 양념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요리사한테 이 양념 쓰는 거 얘기하지 말고 요리를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리사에게 양념처럼 영어에서 꼭 쓰이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내용인데 뭔가의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분류를 해보니까 8가지 종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냐? 소금은 어떻게 해요? 간을 맞출 때. 마늘은 뭔가 비린내도 제거하고 나름의 풍미를 내죠. 파도 역시 비슷하지만 용도는 다르죠. 고춧가루, 설탕 이렇게 뭔가 쓰여지는 용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아까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명사는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명사의 명자는 성명할 때 명자입니다. 뭔가의 이름입니다. 이 명사는 뭐 칠판, 지우개 이런 형태가 있는 거의 이름만이 아니라 뭐 사랑, 증오 아니면 사람들의 이름 이렇게 이 세상에서 뭔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 그거에 대한 이름이 명사예요. 그래서 이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가서 쓰이는 거예요. 음식에서도 간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듯이